이제 다음으로는 강론 차원에서 이제 구체적인 마케팅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선 매니저님이 어 나오셔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K스페이스 홍보팀 박지선 매니저입니다. 강도원 변호사님의 마케팅 전략에 이어서 구체적인 마케팅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홈페이지 활용의 문제입니다. 홈페이지는 고객들이 변호사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강도한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고객들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얼굴과도 같아서 제2의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변호사님들 각자의 장점이 잘 파악되었다면 변호사님들이 강조하고 싶은 업무 분야를 잘 강조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됩니다. 그 전에 다른 로펌들, 특히 대형 로펌이나 부티크 로펌들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은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인데요. 강도원 변호사님이 사내 변호사 시절이랑 법무법인 변호사 시절에 수행했던 방위산업 분야와 항공산업 분야를 강조해서 제작했고, 최근에는 수행하는 업무의 분야들이 다양해지면서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제작된 후에는 월 1회 정도, 바쁘면 1년에 1회 정도는 다른 로펌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른 로펌들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나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로펌들의 홈페이지를 확인했으면 이제 변호사님들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정보들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님들이 꾸준하게 잘 올릴 수 있는 정보들로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꾸준하게 글이 업로드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여기는 살아있는 홈페이지구나, 운영 중인 로펌이다 라고 느끼겠죠? 저희 사무소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 강두원 변호사님의 경력과 주요 업무 사례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고, 화면 왼쪽에 보시면 소송 사례나 자문 사례, 법률 정보 게시글도 지속적으로 작성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사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업로드한 게시글들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애널리틱스나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고, 홈페이지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더 쉽게 유입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방문 경로나 방문 검색어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고객들이 변호사님들의 홈페이지에 어떤 정보를 보러 왔는지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문제입니다. 고객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법률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포털 사이트 검색인데 그중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네이버 검색창일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자체 홈페이지보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이 더 잘 되어서 고객들의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카카오 키워드 광고, 구글 애즈,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채널, 당근, 링크드인 등이 있는데요. 이 중 변호사님들이 제일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플랫폼부터 하나씩 직접 시작해 보면서 플랫폼의 흐름을 조금씩 알게 되고 직접 해보셔야지 나중에 홍보팀 직원이나 마케팅 업체에 업무 지시를 하고 맡기는 게 더 수월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할수록 광고 자리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어서
제일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만큼 광고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키워드 광고 입찰 비용을 최소한으로 쓰고 대신에 새로운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작성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던 정보들을 꾸준하게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 대신 법률 정보에 대한 게시글들은 좀 더 장문으로 자세하게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블로그의 통계를 통해서 게시글을 올린 효과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유입 검색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회수와 분야별 전화 문의 건수, 수임으로 연결된 건수를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조회수가 많은 게시글과 문의 전화가 많이 온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런 방법으로 신규 문의 건수 대비 약 20%가 실제 수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왼쪽은 저희 사무소 네이버 블로그의 올해 1월달 유입 검색어 순위인데요. 지적재조사 사업 분야에 대한 검색어가 높아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한 게시글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작성을 했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게시글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블로그 조회수가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 문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수익 건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블로그 글들보다 강돈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쓰셔서 전화했어요 라고 전화 주시는 고객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24년 4월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상세한 게시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24년 하반기부터 월 평균 문의 건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올려둔 게시글들 덕분에 올해 상반기 문의 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짧게 올렸던 게시글과 상세하게 올렸던 게시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짧게 올렸던 게시글은 길이도 짧고 뭐뭐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로만 적혀 있는데 상세한 게시글은 길이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적어놔서 고객들이 훨씬 보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급식 판결의 사건 번호까지 적어서 실질적인 정보들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외부 강연 및 세미나 발표입니다.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 발표가 필요한 이유는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전문성이 향상되는데 직접 강연이나 발표를 하는 경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실제 사례나 깊이 있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 참석자들에게 변호사님들의 전문성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참석하는 과정에서 그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뉴스 기사에 노출될 기회가 생기거나 산호소 내에서 자체 홍보 게시글의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외부 강연이나 발표는 공익적인 차원이나 자아 실현으로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행사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작은 규모로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법률 강연을 시도해 볼 수 있고 큰 규모로는 학회의 행사에서 단독 발표가 아닌 지정 토로자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주제 발표자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처음에는 공익활동 차원에서 성남시에 있는 태평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강의를 몇 번 했었고, 이후에는 사무실이 있는 동이나 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강의들이 있나 먼저 찾아보고 강의 계획안과 강사 이력서를 미리 작성해서 직접 제안 메일을 보내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 다음에 강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문 분야 관련된 학회는
강던 변호사님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제법 분야 관련된 학술대회에 발표자나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었고, 정기 자문을 하는 분야와 관련된 포럼이나 행사에 강연자나 토론자로 초청되어 참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는 분기에 1회 정도 참여하게 되면 좋은데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홍보 게시글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난 강의들을 홈페이지랑 블로그에 올렸더니 이 글들을 보고 최근에는 다른 기관들에서 먼저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생활법률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상속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자체 온라인 오프라인 법률 세미나 개최입니다. 자체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면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법률적 지식을 더 깊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형 법무법인들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시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어떤 주제로 누구를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에 소송이나 자문을 진행했던 전문 분야 쪽이나 공부를 많이 해봤던 분야 쪽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면 세미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미나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비슷한 세미나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지 검색해서 찾아보고 세미나의 주제나 장소, 날짜, 시간 같은 것들을 참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약사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약사분들의 약국 영업시간을 생각해서 토요일 오후 4시에 했었습니다. 세미나의 발표는 변호사님이 직접 혼자 다 하시거나 1부는 변호사님이, 2부는 다른 전문가를 초빙해서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고 중간에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야 참석자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미나는 준비 과정이나 참석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은 저희 사무소에서 22년도에 진행했던 온라인 법률 세미나 포스터 이미지인데요. 기존에 정기 자문으로 꾸준하게 자문했던 로컬 분야로 주제를 정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초빙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홍보 포스터가 제작되었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제일 먼저 게시글을 올려서 홍보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게재 요청을 하거나 광고비 예산이 충분하다면 광고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게재해 주셨던 기자님이 직접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서 후속 기사까지 게재해 준 적도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발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두고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개선점까지 작성해서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 세미나 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정기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기업가의 정기자문과 공공기관과의 정기자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기업들의 정기자문 계약은 보통 지인 소개를 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나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해당 분야의 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용어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잘 어필해서 정기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단건자문 의뢰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정기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리 정기자문 제안서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두시면 그 해당 분야나 해당 기업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게 돼서 기회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제안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정기자문 계약을 체결하려면 고문 변호사 모집 공고나 자문 변호사 모집 공고에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고문 변호사 모집, 법률 고문 모집 같은 단어들로 자주 검색해서 직접 지원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공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 자주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잘하시는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쪽 분야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자주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그 분야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소규모 위원회나 지역 단위의 자문위원부터 지원해서 위촉이 되면 나중에 지원서에 위촉 경력을 한 줄씩 찌어 넣을 수 있게 되고, 소규모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력이 많아질수록 공공기관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강두한 변호사님도 지원서에 공공기관 고문 변호사 경력이 많아서 위촉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문 변호사 경력이 많아지면 변호사님들의 경력이나 향후 비전과 부합하는 분야로 지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자면, 변호사 마케팅의 목표는 나의 업무 능력을 주변에 최대한 알리는 것이고, 고객으로부터 재구매 의사와 주변 추천 의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7가지 마케팅 전략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구축하고, 좋은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수익률을 제시하고, 나의 법률 업무 경험자를 최대한 늘리고, 내가 수행했던 업무를 온라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적기관 고문 변호사나 각종 위원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마케팅 효과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